네, 안녕하세요. 취업 성공 패키지를 한 5년 정도 진행했던 상담사 고일동입니다. 지금은 이제 여러분이 참여하고 있는 이 위탁기관에서 잡모아에서 총괄을 맡고 있고요. 오늘은 제가 면접을 볼 어떤 점들이 채용한테 어필을 할 수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600명 상담을 했고 그 상담을 하면서 이제 얻었던 그 노하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 거니까 조직 활동을 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면접에 대해서 한번 왜 면접에서 중요한 거는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볼 거고요. 면접자의 이제 기본 마음가짐이나 실제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공부를 해볼 거예요. 이제 면접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굉장히 면접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계신데요.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돼요. 실제로 준비를 하나도 하지 않고 면접을 봐도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구직 활동을 할 때 지원하는 그 업체의 어떤 규모 이런 거에 따라서 면접은 비규조화 면접과 구조화 면접으로 나뉘는데요. 그러니까 비규조화 면접을 좀 더 쉽게 얘기하면은 일반 그냥 중소기업이나 실제로 중견까지도 좀 비구조화 면접이 많이 진행이 돼요. 그냥 뭐 어떤 특별한 평가 기준, 정말 뭐 점수를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면접을 이렇게 문제 프로세스가 진행되는 게 아니라 면접관이 봤을 때, 이 친구 좀 성실히 할 것 같고 어떻게 보면은 그 주관적인 요소가 많이 반영이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이 비구조화 면접이고요. 구조화 면접 같은 경우는 직무 관련 역량에 초점을 준 이제 구체적인 질문을 대상으로 해서 그 구직자가 어떠한 대답을 하는지에 따라서 좀 그 평가 준거에 의해서 그 평가를 내리고요. 거기에 맞춰서 프로세스를 진행하는 것을 구조화 면접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비구조화 면접에서는 음, 일반 면접이나 뭐 이런 것 일반 면접이라 그러죠. 일반 면접으로 진행이 되는데 어, 그냥 뭐 간단하게 자기소개서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질문을 한다거나 이렇게 일반적인 형태로 진행이 돼요. 특별히 크게 어렵게 진행되기보다는 그냥 채용 담당자가 여러 질문을 통해서 이 친구가 우리 회사에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아니면 성실하게 일할 친구인지 그 원래 기회에 어떤 융화될 수 있는지 뭐 이런 부분들을 자기가 얻고자 하는 부분들을 측정을 하는 거고 실제로 뭔가 크게 뭐 이렇게 막 준비를 해가지고 면접을 보기보다는 그냥 편한 마음으로 가서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그리고 좀 신입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좀 도전 의식을 가지고 면접을 보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뭐 토론 면접이라든지 PT 면접, 뭐 상황 면접 이런 식으로 구조화된 면접 같은 경우는 어, 거기에 맞춰서 내가 어떤 그 평가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면접에 맞춰서 내가 어떠한 행동을 했을 때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매뉴얼이 있어요. 이런 건 좀 공부를 하고 내가 그 상황에 당황하지 않도록 좀 준비를 하고 가셔야지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일단 뭐 지금 취업성 패키지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려고 하는 그 참여자분들도 계시고 뭐 중견기업 아니면 뭐 대기업, 공기업 여러 가지 나눠져 있잖아요. 하지만 이제 뭐 가장 많이 지원을 하는 회사들이 그리고 실제로 많이 있는 회사들이 중소기업이니까 중소기업에 대해서 좀 중점을 둬서 말씀을 드릴게요. 면접관이 그러니까 좀 중점적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요소는 크게 뭐 지원자의 성격과 성향을 파악하려고 하고요. 취업 열의, 그러니까 구직 욕구, 그러니까 우리 회사 입사하고자 하는 의지를 좀 하려고 합니다. 직무에 대한 관심과 이제 전문 지식에 대한 수준도 당연히 그러니까 이 업무를 줬을 때 수행할 능력이 되냐 이건 이제 기본 조건이겠죠. 그리고 이제 사회인으로서의 어느 구사력과 고양 수준을 파악한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주요 파악 요소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걸 좀 더 쉽게 얘기하면은 아까 처음에 서두에 얘기를 말씀을 드렸죠. 사회인으로서의 어느 구사력과 교양 수준 파악 같은 경우는 기존 회사원들과 직원들과 잘 융화될 수 있는지 그런 걸 보려고 하는 걸 거고 직무에 대한 관심과 전문 지식에 대한 수준 같은 경우는 이 업무를 줬을 때 뭐 수행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되냐 이런 것들을 파악하려고 하는 거고 취업 열의 같은 경우는 회사들이 보통 채용을 했을 때 1년 안에 퇴사하는
친구들이 3명 중 1명이라고 하거든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퇴사를 합니다. 근데 기업 같은 경우는 1명을 채용하는데 많은 비용이 들거든요. 그 뭐 어떤 실질적으로 돈이 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인사 담당자나 아니면 채용 절차 그런 그 뭐 서류 전형에서 이제 서류를 검토하는 거 등등 많은 시간을 소요를 하고 또 채용을 했을 때 그 신입사원을 교육하기 위해서 많은 비용을 투자를 하는데 퇴사를 해버리면은 곤란하겠죠. 그래서 얼마나 우리 회사에 입사하고자 하는지를 좀 파악하게 되는데 특히 신입사원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좀 중점을 둡니다. 어, 지원자의 성격과 성향 파악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이 친구가 얼마나 미래에 얼마나 그 지금까지 잠재력을 더 발전시킬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되죠. 뭐 직무열이나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면접자의 기본 마음가짐을 말씀드리면 첫째로 마인드 세팅이 중요합니다. 내가 어떠한 마인드로 이 면접을 볼 건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채용 담당자가 뭐 영업직을 채용을 한다. 그리고 뭐 회계직을 채용을 한다라고 하면은 원하는 그런 그 지원자의 어떤 성향이 다를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영업직 같은 경우는 좀 더 진취적이고 도전적이고 그런 부분들을 높게 사겠죠. 그런데 뭐 회계 쪽 같은 건 좀 차분하고 좀 뭔가 일처리가 체계적이고 그런 모습을 이제 그 이미지를 어필했을 때 좀 더 채용 가능성이 높아질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미리 생각을 하고 내가 어떠한 마인드로 그 면접에 임해야 할지를 미리 생각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적극적인 자세일 텐데요. 이 적극적인 자세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입사 의지랑 이렇게 일맥상통해요. 보통 저도 이제 채용 담당자로 있어 봤지만 면접을 진행할 때 정말 입사하고 싶은 의지가 보이는 친구들이 있어요. 반면에 좀 뭐 채용해도 그만 채용되면 좋지만 채용돼도 그만 뭐 안 돼도 뭐 안 되면 뭐 다른 데 가지 이런 게 실제 참여 그 지원자에게 얘가 이제 대화를 하면서 보면 보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설령 내가 이 회사에 이건 한 가지 팁인데요. 설령 내가 이 회사에 꼭 채용되더라도 지금 당장 꼭 가려고 마음먹진 않았어라고 하더라도 그 채용 장면에서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 면접을 보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고민은 이제 집에 가서 하면 되겠죠. 셋째로는 솔직한 답변이에요. 이거는 이제 좀 오해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보통 면접에서 솔직하게 자신을 이야기하라는 말이 있어요. 저도 어느 정도 공감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은 오해하면 안 되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채용하려는 직무에 적합한 성격이나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어요. 솔직하게 하면 되겠죠. 솔직하게 말하면 저는 뭐 이런 말 하면 이런 말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좀 일을 하는 것보다는 취미 생활을 좋아하거든요. 저는 제 삶의 그 일보다는 제 어떤 여가나 삶이 중요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고 내가 10년 뒤에는 뭘 할 것 같습니까? 이러면 뭐 10년 뒤에는 제가 세계 여행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거를 속으로 생각해야지 직접 그걸 얘기를 한다면 뭐 솔직하네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호감을 주지는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생각해가지고 솔직하게 보이는 게 중요한 거고 솔직하게 답변을 하되 좀 그 채용 담당자가 채용하려고 하는 그 이미지에 적합한 답변을 해야 되는 거죠. 네 번째는 진지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면접에서 중요한 거는 진정성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내가 당연히 면접에서 열심히 일 안 하겠다는 사람 없고 내가 꼭 이 회사 다니고 싶지 않다는 사람 없어요. 다 이 회사 입사하겠다고 하고 다 얘기를 하죠. 근데 그 차이를 가르는 가장 큰 요소가 뭐냐면 진정성이에요. 이 말이 아무리 좋은 말을 하더라도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데 이 친구는 뭐 좋은 말도 있고 솔직한 말도 있지만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은 중정성이 느껴져. 그러면 오히려 훨씬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진지한 모습을 보이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이제 면접 보장 준비, 뭐 태도 점검, 예상 질문 답변 준비 이런 식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면접 보장 같은 경우는
외적으로 내가 어떻게 보이냐에 따라서 내가 하는 말이 더 진정성 있게 느껴지기도 하고 진실성이 있어 보이기도 하고 또 입사 의지까지 느껴지기도 해요. 왜냐하면 면접장에 왔는데 뭐 사무나 이런 이렇게 그 사무 업무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면접관에 왔는데 뭐 너무 편한 복장을 하고 왔다 그러면은 좀 그 입사하고자 하는 의지가 좀 낮아 보일 수도 있고, 왜냐면 다른 정장을 입고 좀 이렇게 깔끔한 모습으로 온 친구보다 좀 부정적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해서 헤어스타일은 얼굴이, 그러니까 머리를 약간 올려, 너무 가리지 말고 올려서 이마가 보이는 헤어스타일이 좀 좋은 반응을 얻는 것 같고요. 네이비색, 짙은 회색의 정장, 흰색 셔츠. 이것도 마찬가지로 네이비색을 얘기하는 이유는 신뢰감이 들어가는, 신뢰감을 느낄 수 있는 색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지금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비비크림 정도의 화장은 뭐 피부가 좋은 분들은 안 하셔도 되지만 그냥 이렇게 화장을 해서 좀 깔끔한 느낌. 그러니까 뭐 이게 뭐 외적으로 좋아 보인다 이게 아니라 그냥 좀 깔끔하고 그런 느낌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좋다. 그리고 구두는 잘 닦여진 구두. 그리고 양말은 그 양말 끝이 보이는 양말을 신으면 안 되고 보이지 않는 좀 약간 긴 양말을 신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여자 같은 경우는 똑같이 이제 올림머리나 묶음머리, 어두운 색의 투피스 정장, 그리고 색조 화장을 뺀 기초 화장, 낮은 급의 무광구두. 뭐 너무 화려한 복장을 하지 말라는 거죠. 네일 아트. 그러니까 뭐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아나운서들 이미지를 생각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나운서들 면접 보는 그런 거 유튜브에도 많이 있거든요. 거기 복장 보시고 맞춰서 하시면은 좀 저는 되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앉은 자세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게 좀 아나운서 같죠? 여성분 같은 경우는. 남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너무 허리를 구부리지 않고 이렇게 편안한 자세로 앉아서 이렇게 양 주먹을 무릎 위에 살짝 올려놓는 건데, 너무 꾹 올려놓게 되면은 좀 군대 같으니까 좀 이렇게 편안하게 올려놓고 면접을 답변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편한 표정이랑 편한 자세가 그 사람에게 좀 어떤 여유도 느껴지고 좀 더 신뢰가 가기도 하고 뭐 그런 것 같아요. 좋은 이미지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스피치를 할 때는 목소리를 약간 평소가 이제 너무 저음이라고 하더라도 약간 활기차게 답변을 해주시는 게 좋고, 막 면접관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불필요한 추임새를 막 한다거나 그런 것들은 자제를 해주시고, 발음은 제가 지금 그냥 뭐 편하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발음이 많이 새는데 정확한 발음으로 얘기를 해주시는 게 좀 더 스마트한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면, 모의 면접 같은 걸 하다 보면은 너무 이렇게 막 답변들을 외워서 정말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기계 같은 모습이 나와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질문을 딱 던졌을 때 그 질문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답변한다기보다는 뭔가 그 코인 뭐 노래 이런 것처럼 이렇게 딱 내가 질문을 딱 넣으면 뭔가 답변이 이렇게 딱 나오는 느낌. 이거 굉장히 안 좋거든요. 면접은 커뮤니케이션이에요. 면접관과 내가 어떤 대화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완벽한 답변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면접관도 이 사람한테 질문을 던졌을 때 대답을 들으면서 내가 서로 어떤 의사소통을 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호감을 느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말은 너무 정확한 발음 정확하게 해야지 하면서 너무 어색하게 하는 것보다는 조금 좀 이렇게 뭐 자연스럽지 아니 그 정확하게 발음을 못 하더라도 그냥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이면서 대화하는 듯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신뢰감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고요. 표정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이렇게 편안한 미소로, 표정으로 이렇게 지으면서 대화를 하는 게 좋고, 시선 같은 경우는 면접관이 여러 명 있다 그러면은 좀 분배를 해서 면접관을 한 명씩 봐주는 게 좋습니다. 한 명만 보는 것보다는 여러 면접관들을 봐주는 게, 분배를 해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시선을 너무 땅을 보거나 위를 보게 되면은, 땅을 보면 좀 자신 없어 보이고 위를 보게 되면 또 외운 걸 대답한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도 주의해가지고 답변을 해주시면 되고요. 컨셉을 어떤 식으로 잡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핵심 관점도 마찬가지고 이 직무에서 채용하려고 할 때 어떤 사람을 채용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내가 어떤 식으로 답변을 할 건지, 어떤 식으로 이렇게 포지셔닝을 할 건지를 잘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산 질문 답변 준비는 일단은 입사 지원서 분석 같은 거 내가 쓴 입사 지원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보통
입사 지원서 이력서의 이력이나 자기소개서에 있는 내용을 기본으로 해서 질문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내가 어떤 내용을 물어보더라도 답변할 수 있게끔 준비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그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좀 그 자기소개서에 쓴 내용에 대한 어떤 신뢰성 검사도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해외에서 뭐 이렇게 어느 정도 생활을 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생활을 물어보는데 좀 답변이 좀 신뢰가 안 가. 뭐 말하는 거에 대해서 뭐 어떤 지역이나 뭐 어떤 생활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그 분들이 면접관 분들이 면접관까지 가려면은 그냥 뭐 신입사원이 면접 보고 그러는 거 아니거든요. 정말 사회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일 텐데, 얘기를 듣다 보면은 이 말이 어느 정도 진정성이 있는지를, 신뢰성이 있는지를 바로 캐치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잘 준비를 하는 게 좋고요. 자기 회사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긴 해요. 이 친구가 우리 회사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지원을 했냐에 대해서 물어보기도 하니까, 그 회사에 대해서 좀 어떤 사업 방향성이라든지 지금 현재는 어떤 식으로 사업을 운영해 나가고 있고 목표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채용하려고 하는 직무에 대해서 어떤 일들을 하게 될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하면은 뭐 답변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거예요. 면접은 결승전이라고 하죠. 여기만 통과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꿈꾸시는 채용입니다. 제가 구직 활동 하시는 분들한테 많이 이제 격려할 때 말씀드리는 건데, 역량이 있다고 한 번에 취업되고 역량이 없다고 뭐 100번째 면접에서 취업되고 100번째 구직 활동에 취업되거나 이런 게 아니거든요. 뭐 운이 좋으면은 처음에 단 한 번에 채용이 될 수도 있고, 뭐 운이 나쁘면은 뭐 50번째, 60번째 구직 활동에서 채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우리는 채용이 되면은 목표를 달성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과정도 중요하지만 취업이라는 그 결과가 중요한 거니까, 지금 구직 활동을 하면서 면접에 불합격하고 하더라도 너무 이렇게 의기소침해지거나 그러지 말고, 지금 또 경험을 쌓았으니까 다시 또 구직 활동 해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구직 활동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기회를 기다리는 사람이 되기 전에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실력을 갖춰야 한다. 네, 도산 안창호 선생님께서 얘기를 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준비를 모두 하고, 기회는 이제 또 이게 비슷한 말로, 기회는 이제 기다리는 자한테 온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준비를 하고 기다리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